반갑습니다. 리플홀더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. 마커스입니다. 요즘 리플 쪽에 도는 이야기 하나 있죠. 10월에 블랙록이 리플 ETF를 낸다더라. 그 말 보시고 우리 리플 계좌 한 번 더 열어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겁니다. 저도 이 이야기를 며칠째 보고 있고요.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.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. 그래서 오늘은 저 소문이 맞다 틀리다를 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고요. 대신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뭘 보고 움직이는지 그 조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날짜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데 조건은 지금 우리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10월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뭘 보고 기다리면 되는지 손에 쥐고 가시게 될 겁니다. 먼저 제일 김 빠지는 사실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. 블랙록은 아니라고 표현을 했어요.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기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. 블랙록 대변인이 매체에 한 말인데요. 지금으로서는 XRP ETF를 낼 계획이 없다. 작년 여름에 나온 입장입니다. 그 뒤로 오늘까지 블랙록이 서류를 낸 적은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오늘 이야기 벌써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죠? 그런데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. 블랙록이 이 말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.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. 그럼 이 소문은 왜 이렇게 질기게도 도는 걸까요? 저는 그 답이 3년 전에 있다고 봅니다. 2023년 11월이었죠. 미국 델라웨어주 등록 사이트에 블랙록 이름으로 XRP 신탁 등록 서류가 하나 올라옵니다. 그러자 몇 분 만에 XRP가 10% 넘게 튀었습니다. 그리고 블랙록이 우리가 낸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돌아왔고요. 가짜였던 거죠. 주 정부가 이 건을 법무부로 넘겼다는 게 저 기사 제목입니다.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. 그때 시장이 배운 게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. 종이 한 장에 이름이 잘못 적힌 것만으로 10%가 움직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소문에 마음이 들썩거리는 건 여러분이 유난스러워서가 아닙니다. 블랙록이라는 네임밸류, 그 이름값이 그 정도 일이라고 시장이 이미 가격으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. 그럼 왜 하필 10월일까요? 여기가 오늘 제일 재밌는 대목입니다. 리플이 1년에 한 번 제일 크게 여는 행사가 있죠. 리플 스웰입니다. 올해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가 되는데요. 리플 공식 사이트에 걸려 있는 날짜입니다. 게다가 올해는 개발자 행사까지 하나로 합쳐져서 역대 제일 크게 연다고 합니다. 리플이 그동안 큰 발표를 이런 자리에서 해왔으니까 뭔가 나온다면 이 행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냐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10월이라는 숫자는 블랙록이 아니라 리플 쪽 일정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겹쳐지죠. 이건 조금 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.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요. 카나리 캐피탈 다들 아시죠? 이미 XRP ETF를 굴리고 있는 미국 운용사가 있는데요. 이 카나리 캐피탈의 대표인 스티븐 맥글러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블랙록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XRP ETF 신청서를 낼 거다.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붙여줬죠. 블랙록이 미루는 건 XRP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하고 수요가 계속 붙는지를 보고 있어서다. 자,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? 한쪽에서는 올해 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10월 말에 리플 제일 큰 행사가 하나 잡혀 있고요. 이 둘이 사람들 머릿속에 겹치면서 10월이라는 날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그럼 대체 뭘 보고 있다는 거냐? 미국 쪽에서 나온 숫자가 하나 더 있죠. 지금 나와 있는 XRP ETF 자산들을 다 합쳐서 30억 달러쯤 되면 그때 블랙록이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돈으로 대략 4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.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건 블랙록이 발표한 기준은 아닙니다. 방금 그 경쟁사 까나리 캐피탈 대표가 업계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말한 숫자예요. 그래도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손에 잡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.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크립토 상품을 낼지 말지는 결국 고객이 얼마나 차 있느냐로 정한다고요.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? 오늘자 집계 화면을 그대로 띄웠습니다. 미국에 상장된 SRP ETF가 7개고요. 다 합쳐서 10억 달러 언저리입니다.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안팎이고요. 30억 달러의 3분의 1쯤 와 있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아직 멀었습니다. 올해 1월에 16억 달러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온 것도 사실이죠. 그런데 여기서 꼭 같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. 같은 화면 안에 있는 다른 숫자예요. 저 7개 ETF가 실제로 들고 있는 XRP가 지금 9억 7천만 개가 넘습니다. 곧 10억 개죠. 그런데 이게 이번 달 중순만 해도 9억 6천만 개 정도였는데 지난주에도 늘었고 이번 주에도 늘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돈으로 세면 제자리인데 개수로 세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가격이 안 올라서 그렇죠.
같은 개수를 들고 있어도 가격이 빠지면 합계 금액은 줄어 보이거든요.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 30억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안 사서 안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. 매집하는 쪽은 계속 사고 있는데 가격이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. 다만 하루하루 들어오는 돈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. 그럼 가격을 밀어올릴 큰 돈, 진짜 큰 볼륨은 왜 아직 안 들어오느냐? 여기서 답이 갈릴 수 있죠. 지금까지 XRP ETF에 들어온 돈은 대부분 개인의 돈입니다. 10명 중에 8명은 개인이에요.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진짜 큰 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이유도 조사에 그대로 나와 있죠. 기관 10곳 중에 6에서 7곳이 규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XRP에는 손을 못 대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그 큰 돈이 기다리는 건 판결이 아니에요. 소송이 이미 끝났다는 건 다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. 그 큰 돈이 들어오는 건 법적 지위입니다. 사람이 바뀌어도 안 뒤집히는 법 조항 한 줄. 그리고 그 법이 바로 이번 주에 한 칸 움직였습니다. 클래리티 법이죠. 코인이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법안. 여기서 제일 크게 걸려있던 게 윤리 조항이었잖아요. 대통령이나 의원이 자기가 규제하는 코인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조항이죠. 이걸 백악관이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사이에 합의해서 공화당 상원에 넘겼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. 협상하던 쪽에서는 표결 앞에 놓인 제일 큰 걸림돌이 치워졌다는 말까지 나왔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. 합의는 통과가 아니거든요. 민주당은 아직 그 문안을 못 봤습니다. 브리핑도 못 받았고요. 게다가 그걸 법무부가 집행하는 구조라서 그건 못 믿겠다는 반박이 이미 나와 있어요. 새 문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. 그래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.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넘어와야 되고 상원은 8월 8일이면 휴회에 들어갑니다. 예측 시장에서도 올해 안에 서명된다는 쪽이 40% 중반까지 올라온 정도지 정해졌다고 볼 분위기는 아니고요. 자, 그럼 처음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블랙록은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. 그럼 끝난 거 아닌가?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. 2017년에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? 돈 세탁 지수라고 했습니다. 세상에 돈 세탁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물건이다. 이렇게 표현을 했죠. 그리고 2023년 6월에 바로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냅니다. 다음에 1월에 승인이 났고요. 지금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펀드입니다. 왜 바뀌었냐고 묻자 레리 핑크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. 고객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서라고. 저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. 블랙록이 말하는 계획이 없다는 건 싫다는 게 아니라 아직이라는 쪽에 좀 가깝다는 거죠. 블랙록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찾으면 움직이는 회사니까요. 그래서 오늘 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월에 블랙록이 ETF를 낸다.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. 블랙록이 아직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서류를 낸 적도 없어요. 10월이라는 날짜는 리플 행사 일정하고 업계 전망이 겹쳐져서 생긴 숫자에 가깝습니다. 그렇다고 그 ETF가 정말 성사되지 않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저는 블랙록이 날짜를 정해놓고 오는 회사가 아니라 조건으로 오는 회사라고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조건은 이미 공개되어 있어요. 오늘 우리 다 봤잖아요. 하나는 다 합쳐서 30억 달러 이상이고요. 다른 하나는 규제가 명확히 법조항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뜰 때마다 흔들리실 필요 없이 가격 말고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ETF가 들고 있는 XRP의 개수겠죠. 금액 말고 개수요. 이게 계속 늘고 있으면 사는 쪽, 수요는 계속 있다는 뜻이고 10억 개를 넘어서 얼마나 더 가는지가 그대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클래리티법 절차죠. 합의된 문안이 실제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표결 일정이 실제로 잡히는지 8월 8일 휴회 전에 이 그림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로 올해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매일 바뀌지 않아요. 가격은 매일 흔들리지만요. 그래서 저 두 가지 기준점을 여러분이 들고 계신다면 소문이 돌 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이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요즘 답답하시죠? 이번 달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올라오는데 리플만 거의 제자리인 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.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.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버티신 그 사이에 ETF가 들고 있는 개수는 계속 늘어났고요. 몇 년째 움직이지 않던 법도 이번 주에 한 발자국 더 진전이 있었습니다. 블랙록이 본다는 그 조건 두 개가 둘 다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10월이라는 소문 하나에 마음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신청서를 언제 내는지는 블랙록이 결정하겠지만 블랙록이 본다는 그 숫자 기준점은 우리가 매일 채워주고 있으니까요. 저는 그 두 숫자를 여기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.
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처럼 답답한 장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심법과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준비해뒀습니다. 어려운 말은 다 빼고요. 그림으로 좀 쉽게 풀어놨고요. 다 아시는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. 그래도 기본을 다시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분명히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. 내부는 이렇게 그림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한 그 대목이죠.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코인이 실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래서 왜 금액하고 개수를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되는지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. 조건 없이 다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.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소문 말고 구조로 읽어드리는 데일리마켓이었습니다.